안녕하세요. 디파이 세상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막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요. 대부분 협력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단기적인 이해관계 그런 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이야기는 결이 좀 다릅니다. 바로 에이브, 이스테나, 팬들 이 세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어떤 특별한 관계 어쩌면 우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협력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디파이에서 협력하면 그냥 서로 토큰 스왑해 주거나 아니면 잠깐 유동성 풀 만들고 그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새 프로젝트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달라요. 각자 가진 강점 있잖아요. 그 기술들을 아주 정교하게 엮어가지고 디파이에서 수익 내는 방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자 쌓기, 일드 스태킹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봐야죠. 이게 단순히 서로 좋으니까 잠깐 손잡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각자 비전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자 쌓기의 판도를 바꾼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듣고 보니 진짜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내는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이브, 이티나, 팬들 이 삼총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얽혀서 시너지를 내는지 그 작동 원리는 뭐고 또 이게 당신에게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 전체에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역시 이티나 랩스 여기서부터 해야겠네요. 여기서 만든 USD랑 SUSD가 이 협력 구조의 거의 핵심 연료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달러 가치의 1대1로 딱 고정된 그런 일반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다르다고요.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주목을 받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USDE가 달러에 고정된다는 점, 그건 스테이블 코인이 맞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걸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나의 핵심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바로 델타 뉴트럴 전략. 이걸 활용해서 현물하고 선물 포지션을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현물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자산의 숏, 그러니까 매도 선물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러면 가격 변동 위험은 없어지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펀딩피나 스테이킹 수익, 이걸 이자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산 가격 변동 위험은 줄이고 대신에 그 파생상품 시장의 구조적 특징인 펀딩피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 이런 걸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든다. 와, 되게 영리한 설계인데요. 그럼 SUSD는 뭔가요? USD랑은 다른 건가요? 네, USD를 스테이킹하면 받는 게 바로 SUSDE, 스테이키드 USDE입니다. 그러니까 USDE 자체에서 나오는 이자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뭐랄까 약간 이자 부스팅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런 혁신적인 개념, 이자 주는 달러라는 것 때문에 시장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초기에 딱 일조일 만에요.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2조 원 가까운 돈이 몰렸어요. 여기서 리퀴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단순히 돈을 묶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성은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는 거. 이 잠재력을 이세나가 제대로 터트린 거죠. 일주일에 2조 원이요. 와, 시장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진짜 딱 알겠네요. 근데 단순히 자체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빨리 컸을 것 같진 않고 에이버와의 연계가 초기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이들의 우정이 시작된 계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티나가 처음 나왔을 때 디파이에서 제일 큰 대출 플랫폼 중 하나인 에이브 있잖아요. 거기서 USD랑 SUSD를 50대 50 비율로 예치하면 연 12%나 되는 추가 APY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12%나요? 추가로요? 네, 자체 이자도 나오는데 이런 강력한 초기 부스팅까지 있었으니까 USD랑 SUSD가 그냥 단숨에 디파이 생태계에서 엄청 중요한 자산으로 떠오른 거죠. 단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이자를 품고 다른 플랫폼이랑 연계해서 더 큰 수익을 내는 뭐랄까 디파이의 중심 달러다 이런 평가까지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티나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꾸준히 이자를 만들어내는 수익 엔진이고 팬들은 이 엔진에서 나온 에너지를 뭔가 다른 형태로 가공하는 역할이라고 들었어요.
이자를 토큰화한다. 이게 핵심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팬들 아이디어는 사실 되게 직관적이에요. 미래에 어떤 자산에서 나올 걸로 예상되는 이자 수익 부분이랑 원금 부분, 이걸 미리 딱 분리해서 각각 다른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티나의 SUSD 100개를 1년 만기로 팬들에 예치한다고 쳐보죠. 그럼 팬들이 이걸 두 가지 토큰으로 나눠줘요. 하나는 1년 뒤에 원금 100 SUSD를 돌려받을 권리, 이게 PT, 프린시플 토큰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1년 동안 SUSD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받을 권리, 이게 YT 일드 토큰입니다. 아하, 뭔가 채권 투자할 때 원금이랑 이표, 쿠폰 분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럼 이렇게 나뉜 PT랑 YT는 각각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바로 그게 팬더의 매력 포인트죠. PT는 미래에 받을 원금 가치가 할인돼서 거래되니까 만기까지 그냥 쭉 들고 있으면 확정된 수익률, 그러니까 고정이자를 얻을 수 있어요. 변동성 싫어하고 좀 안정적인 수익 원하는 투자자들한테 딱이죠. 반면에 YT는 미래 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니까 그 자산의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막 크게 움직여요. 아, 그럼 YT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네요. 그렇죠.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미래 이자율 상승에 베팅하거나 아니면 뭐 복잡한 이자율 파생 전략 같은 거 쓰려는 투자자들이 YT를 거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은 이시나 같은 자산에서 나오는 변동성 있는 수익 있잖아요. 이걸 예측 가능한 고정 수익, PT, 네. 그리고 변동성 높은 이자 수익 노출, YT, 이렇게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와, 변동 수익을 입맛대로 고정 수익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자율에 베팅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니 되게 유연하네요. 그래서 PT SUSD나 PT USDB 같은 상품들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고 팬들의 총 예치 자산, TVL이라고 하죠. 그게 13억 달러 넘게 된 거군요. 근데 여기서 또 AB가 등장해서 클릭 한 번으로 무려 43% APY가 가능한 전략이 있다. 이건 뭔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새 프로토콜 시너지가 완전 극대화되는 지점 중 하나예요. 팬더의 PT 상품 자체도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주는데 여기에 AB의 강력한 대출이랑 레버리지 기능을 딱 결합하면 수익률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용자가 팬더에서 SUSD의 PT, 그러니까 PT SUSD를 사서 고정 수익을 확보해요. 네. 이 PT는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니까 그 자체로 담보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담보가 되죠. 그럼 사용자는 이 PTS USDT를 AIV의 담보로 맡기고 다른 자산, 예를 들어 USD를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빌린 USD로 다시 PTS USD를 사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아, 빌려서 또 사고 그걸 또 담보로 맡기고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초기 투자금 대비 훨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만들어진 인터페이스 통해서 사용자는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이런 레버리지 포지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론상으로 연 43%라는 엄청난 수익률이 가능해지는 게 바로 이 팬들의 고정 수익 기반이랑 AU의 레버리지 증폭 기능, 이게 딱 결합된 결과인 거죠. 물론 레버리지는 수익도 키우지만 손실 위험도 같이 키운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정교하게 연계 플레이를 하네요. 이세나가 수익의 원천을 만들고 팬들이 그 수익의 성격을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에이브가 레버리지로 그 수익을 확 키울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구조. 계속 에이브 이름이 빠지지 않는데 디파이 생태계에서 에이브 위상이 어느 정도길래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에이브는 뭐랄까 디파이 세계의 대동맥 아니면 중앙은행 같은 역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됐고 규모도 제일 크고 또 가장 신뢰받는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중 하나죠. 사용자들이 자기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맡긴 자산을 담보로 다른 자산에 빌릴 수 있는 핵심 금융 인프라, 이걸 제공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산을 보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자본이 효율적으로 흐르고 활용될 수 있게 만드는 유동성의 심장부, 뭐 그런 셈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시나의 USD 관련 자산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약 45억 달러 규모가 에이브에 예치돼 있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에이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죠. 전체 이시나 관련 자산의 거의 절반이 나요. 와, 진짜 디파이 유동성의 중심 허브라고 할 만하네요.
그럼 에이브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 건가요? 에이브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수익 피드백 루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사용자는 에이브의 자산을 예치하고 일단 기본적인 이자를 받잖아요. 1단계. 이 예치된 자산은 담보가 돼서 다른 자산을 빌릴 수 있게 되죠. 2단계. 예를 들어 에이브에 맡긴 SUSD를 담보로 추가 USD를 빌리는 식으로요. 네네. 이렇게 빌린 자산으로 다시 이테나나 팬들 같은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아베 안에서 다른 고수익 전략에 쓸 수도 있어요. 3단계.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 예치한 자산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추가 수익 기회를 만들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4단계. 이런 예치, 대출, 레버리지 활용, 수익 창출 및 확장, 이 선순환 구조가 아베 플랫폼 안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테나나 팬들 같은 혁신적인 프로토콜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수익 기회를 아베라는 플랫폼이 싹 흡수해서 레버리지라는 도구로 그 잠재력을 빵 터트리는 거죠. 말 그대로 유니버설 수익 증폭기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쭉 종합해서 이 세 친구의 협력 구조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그림이 꽤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세나가 혁신적인 방식으로 변동성 있는 이자, 그러니까 플로팅 이율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수익의 원천이 되고, 맞습니다. 이세나가 새로운 형태의 이자 주는 달러, USD랑 SUSD에 만들어서 디파이 생태계에 신선한 유동성이랑 수익 기회를 공급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팬들이 딱 등장해서 이세나가 만든 이 변동성 있는 이자를 받아서 미래 이자랑 원금을 분리하고 토큰화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걸 통해서 투자자들은 자기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고정형 수익, 픽스드 일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자율 변동에 베팅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고요. 그렇죠. 팬들은 변동성이란 재료를 가져다가 시장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익 프로파일로 가공해주는 뭐랄까 금융상품 제조 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변동성 다루기 어려워하는 사용자들한테는 안정적인 대안을 주고 동시에 이자율에 대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이나 베팅이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시장도 만들고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디파이의 거인 에이브가 이 모든 가족의 기반이 딱 되어주는 거군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용자들이 이씨나 자산이나 팬들의 PTYT 토큰을 맡기고 빌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결정적으로 강력한 레버리지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씨나랑 팬들이 만든 수익 기회를 몇 배로 증폭시킬 수 있게 지원한다. 와,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딱 그겁니다. 이시나의 변동형 수익 창출, 팬들의 고정형 수익 전환 및 이자율 파생, 그리고 에이브의 유동성 공급 및 레버리지 증폭, 이 세 가지 핵심 메커니즘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마치 잘 짜인 파이프라인처럼 이시나에서 시작된 수익 흐름이 팬들 거쳐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고 에이브를 통해서 그 흐름이 더 강력해지는 구조, 이렇게 시각화해 볼 수 있겠네요. 이 3단 구조를 통해서 디파이 사용자들이 제일 원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유동성, 안정성, 그리고 높은 수익성. 이걸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흥미로운 삼각편대네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단순히 각자 이익을 위해서 잠깐 협력하는 관계, 그걸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마케팅 제휴나 단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에이브 인센티브 프로그램처럼 서로 성장을 돕는 요소들이 있었죠. 근데 이 관계가 계속되고 더 강해지는 이유는요. 각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비전이랑 또 그들이 가진 핵심 기술력 있잖아요. 이게 서로의 퍼즐 조각처럼 너무 완벽하게 딱 들어맞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랄까 비전의 일치라고 봐야 합니다. 이테나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익 자산을 만들고 팬들은 그 수익의 위험 프로파일을 시장 수요에 맞게 조절해주고 에이브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유동성이랑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이 세 요소가 딱 결합되면서 외부에서 계속 토큰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자를 만들고 그 이자가 시스템 안에서 막 순환하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강력한 자생적 이자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 거예요. 자생적 이자 생태계. 와, 경쟁이 진짜 치열한 디파이 판에서 서로 막 뺏고 죽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같이 커나가는 포지티브섬 게임을 만들어낸 거네요. 진짜 경쟁보다는 시너지, 시너지 오버 컴피티션 이 말이 딱 떠오르는데요. 디파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에이브, 이티나, 팬들 이 세 프로젝터 협력은 그냥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 이걸 넘어서요. 앞으로 디파이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디파이 혁신이라는 게 대부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익률, APY를 줄까? 여기에 막 집중돼 왔다면 이 친구들 사례는 좀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하죠.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프로토콜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서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요. 서로 파입 뺏으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더 크고 견고한 구조물을 같이 만드는 거. 이게 이들의 우정이 보여주는 진짜 가치고 또 디파이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에이브, 이티나, 팬들 이 세 디파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서 디파이의 이자 생성 방식을 혁신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변동 수익 만들고 이티나, 그걸 또 고정 수익 같은 걸로 변환하고 팬들, 레버리지로 증폭시키는 에이브, 이 기술적인 메커니즘 자체도 정말 놀랍지만요. 그 밑에 깔린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뢰, 또 협력의 힘, 이게 더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다 나눈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디파이의 진짜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연 몇 퍼센트 수익률 더 높이는 기술 경쟁에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물론 기술 중요하죠. 근데 오늘 살펴본 AV, 이티나, 팬들 사례처럼 서로 다른 주체들이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기반으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바로 거기서 디파이의 다음 챕터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DeFi isn't just about yield, perhaps. Fundamentally, it's about trust.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